안녕하세요. 다양한 투자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짜투리 TV 짜영입니다. 자, 주말 어제 또 잘 보내셨습니까? 또 한 주를 시작하는 3월 7일 월요일입니다. 자, 지난주에 지금 유튜브에서 TQQ 불즈 큰일 났다. 또 TQQQ 같은 경우는 뭐 27달러 선까지 이렇게 하락을 할 것이다. 과연 어떤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소문이 지금 이렇게 나왔는지 또 우리가 만약에 정말 27달러까지 갈 수 있는지 또 한번 여러분들과 좀 소문의 진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증시에 또 가장 영향을 줄 것 같은 네 가지를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이렇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저금리 세계에 갇히면은 경기 둔화와 맞물려서 지속적인 이런 인플레이션이 이제 발생을 하는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제 전쟁이라는 이런 불확실성을 넘어서 신냉전 국면 가능성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자, 인플레이션 압력을 이렇게 더 높일 수 있는 지금 악재로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경기 둔화에도 이렇게 금리를 올려야 하는 그 70년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망령이 이렇게 되살아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렇게 장기전으로 지금 돌입을 하면서 유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70년대에 이제 들어와서 오일 쇼크가 한번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이렇게 떠올려지면서 불확실성이 되는 그런 높은 상황이 되고 있고, 지금 유가가 배럴당 지금 139달러를 이렇게 넘어가면서 고유가로 지금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전 세계적 식량 위기가 닥치고 있다라는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이 전 세계적 식량 위기로 이렇게 번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나오면서 전 세계 이제 밀 생산량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흑해 지역이 이렇게 전쟁터가 되면서 수확량 감소와 공급망 단절 등으로 인해 가지고 세계 곡물 시장이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에 이렇게 곡물 수입을 의존을 하던 이집트와 예멘 등 그런 국가들에서 과거 아랍의 봄처럼 식량 위기로 인한 정치적 격변이 이렇게 재현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지금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이렇게 최근 밀 가격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최고 수준으로 지금 상승을 했고, 또 밀 가격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침공이 예고됐던 지난달에도 이렇게 50% 수준으로 상승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뭐 크게 이렇게 주목해야 될 그런 기업들의 실적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3월 10일에 발표되는 CPI 발표입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를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예측에 이제 부합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번에도 이제 과연 예측에 부합된 결과가 나올지 또는 더 상회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상회하는 결과가 나온다면은 좀 더 증시에 이렇게 악영향이 지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렇게 신규 매수라든지 좀 더 이제 그 추가 매수를 이렇게 고려하신 분들이라면은 조금 관망하면서 이렇게 CPI 발표에 따라서 움직여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주식시장 순환 국면이라고 이렇게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뭐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뭐 경기 순환이다, 또 주식시장 순환 국면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순환 국면을 보시면은 금융정세와 실적장세 그리고 역금융장세, 역실적장세 이렇게 네 가지로 이제 분류가 되거든요. 자, 금융장세는 이렇게 경기가 이제 침체 국면에 빠져서 소비가 위축이 되고 투자가 축소가 되면서 시장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비관적인 그런 경기 전망이 지배적일 때 우리는 이제 금융장세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히려 이렇게 경기에 선행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식 시세가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장세를 말하기도 하고요. 자, 실적 장세는 이렇게 경기 침체기를 벗어나서 본격적인 경기 회복기를 맞이하기 시작하면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주가 상승이 이루어지는 장세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역금융 장세는 경기 호황이 이렇게 지속은 되지만은 기업들의 이런 자금 수요 압박과 인플레이션, 국제 수지 불균형 등의 우려로
이렇게 이제 재정 지출 축소와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풍부한 이제 유동성을 기반으로 한 금융 장세와는 반대로 주식 시세가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장세를 말하기도 합니다. 역실적 장세는 본격적인 이제 경기 후퇴기를 맞이를 하면서 향후 미래에 이런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기 시작함에 따라서 주식 시세가 가파르게 추가 하락을 하는 그런 장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역금융 장세와 역실적 장세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에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이제 인플레이션 그리고 국제 수지 불균형 그리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이런 그 유가 상승에 대한 부분 악재가 굉장히 나옴으로 인해서 이렇게 주가 금융 장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또 미장이 열릴 텐데요. 과연 소문처럼 27달러까지 이렇게 TQQ가 내려갈지 한번 차트 보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QQQ 지난주 종가가 48달러 정도 됐습니다. 마이너스 4.28% 이렇게 됐는데, 자, 27달러 소문을 제가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찾아가 보니까 이제 구독자를 이렇게 많이 지금 TQQQ를 전문으로 이렇게 유튜버를 하고 계신 분들 몇 군데에 한 분이 지속적으로 댓글을 남겼어요. 27달러까지 내려갈 것이다. 뭐 12달러라고 이렇게 댓글 적으신 분은 제가 봤을 때 장난삼아 그냥 그렇게 하신 것 같고, 왜 27달러 선에 대한 소문이 이렇게 근거가 나오냐면은 그분의 댓글을 보니까 좀 더 구체적인 이제 어떤 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댓글을 보신 분들은 "정말 27달러까지 내려가는 거 아니야?"라고 이렇게 인제 좀 구체적인 그런 댓글을 달아 놓으니까 염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자, 그 유튜버 분도 인제 "27달러까지는 안 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면서 "그래도 혹시 모른다. 뭐 정말 27달러까지 갈 것인가?" 또 이런 인제 막 의견들이 굉장히 좀 분분했던 그런 내용들을 제가 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오늘도 인제 하락할 가능성은 있어요. 추세 라인이 완전히 인제 또 무너져 버렸던 부분이고, 자, 그렇다면은 1차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43달러 선에서 저가 매수가 한번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려간다라고 쳤을 때. 자, 그다음에 인제 두 번째 지지 라인인 그 지난번 저점이었죠. 40달러까지 이렇게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40달러 선에서 또 저가 매수가 한번 지지 라인이 굉장히 일어날 것으로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인제 정말 40달러도 하회해서 내려간다 그러면 지난번 저점이었던 2021년도 3월 주가입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37달러까지 이렇게 내려갈 것으로 지금 보면은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강한 지지 라인이 한번 펼쳐질 걸로 보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27달러 지금 소문의 근원을 보면은 지금 언제냐면요. 바로 2020년 10월입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코로나가 팬데믹 상황이 일어났던 그런 시기입니다. 자, 이때로 다시 돌아간다? 이때까지 정말 간다라고 한다면은 정말 불즈 같은 경우는 상패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쵸? 이런 소문이 맞다 그러면. 하지만은 27달러, 28달러 이렇게 그 팬데믹 상황까지 가기에는 굉장히 좀 힘들다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과연 이때까지 이렇게 간다라고 치면은 정말 아까 제가 경기 순환도 말씀드렸지만은 완전 침체기가 돼 버리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완전 베어 마켓 약세장이 돼 버리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자, 2021년도 지금 3월 기준을 보더라도 37달러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구간까지 가기에는 정말 뭐 반발적인 그런 매수가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아까 제가 그 말씀드린 대로 정말 48달러 선을 넘어서 완전히 무너진다 해도 43달러, 그리고 지난번 저점인 40달러, 그리고 2021년도 3월 기준 이렇게 37달러 선까지 이렇게 내려오기까지는 저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뭐 내려갈 수는 있어요. 제 예측이 틀릴 수는 있는데 그렇게까지 가기에는 좀 소문처럼 정말 극악적인 그런 부분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목요일 그 3월 10일 목요일에 이렇게 CPI 이제 지수 발표가 있잖아요. 자,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이렇게 CPI 발표를 좀 염두에 두면서 관망적인 부분이라든지 발표 이후의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좀 대처를 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쪼록 오늘 미장이 또 열리는데 일단은 뭐 상승적인 그런 여력은 없습니다. 뭐 뉴스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러시아가 이제 원전 이렇게 장악을 하는 뉴스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안 좋은 뉴스들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오늘 하락 가능성도 있습니다.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려왔을 때 충분히 또 저가 매수가 일어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이렇게 대응을 좀 하시면서 관망을 해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분의 말씀처럼 정말 27달러 코로나 팬데믹 시절로 이렇게 갈 수는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그때까지 내려가면서 굉장히 좀 저가 매수 지지 라인들이 이렇게 형성이 될 거고 또 방어적인 부분이 나올 겁니다. 자, 오늘 열리는 이렇게 미장을 보고요. 한 번 더 내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분석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위한 꿈을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